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게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4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국내 경기들과 지금은 끝이 났지만 일본 야구와 메이저리그 마지막으로 미국 축구까지 전체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공식 방송 약 3년 4개월 진행하게 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8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있었으면은 올해도 그래도 좀 만족스러운 한 해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뭐 3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 만들어 드렸고 스포츠 분석 최초로 그래도 10연승 이상 기록만 총 8번 기록을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에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죠. 내년이 이제 뭐 4일밖에 안 남았는데 또 내년에도 4년 연속 10연승 이상 그리고 내년엔 꼭 10연승 이상 10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숲TV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제 생방송과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모두 확인을 하셨겠지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개인 통산 기록이라고 해서 전체 실제 적중 게시글들 모두 남겨놨습니다.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부터 내용들 그리고 실제 달린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제가 따로 요거는 링크 한 개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편안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카톡으로 받으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또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추가적으로 단기 패키지 뭐 말일까지나 또는 뭐 다음 달 말까지 아까 또 보여드렸던 이런 뭐 이벤트 등등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하게 되시면 또 일수에 맞춰서 데이터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표는 이제 쪽지함으로 드립니다. 별풍선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카톡으로 받아보시기 조금 껄끄러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또 숲TV로 받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승부 4차전입니다. 어제 우리가 강승부 3차전을 역시나 갖고 왔고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오늘 NBA는 그러니까 몰리는 경기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 어려운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5배 올려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10연승 이상 모든 기록들도 단 2폴 2조합 기준 그리고 이런 강승부는 딱 한 조합만 가는 걸 좀 선호를 해요. 그러니까 승부랍시고 두 조합을 쪼개는 거는 사실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항상 저는 이렇게 한 조합씩 가져가고 있고요. 어제도 금액 5배 올려서 역시나 한 박스 좀 푸근하게 가져왔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도 않았고 그렇죠. 우리는 좀 편안하게 경기를 봤다. 추가적으로 오늘 주간 같은 경우에도 와 현캐 들어왔으면 진짜 싹 다 올킬이었는데 어쨌든 한 박스 3폴까지 또 잘 챙겨왔습니다. 꾸준하게 주간은 또 적중해주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NBA인데 오늘 NBA 강승부 4차전은 필살기입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구간이었고 늘 잘 써먹었던 애용했던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어제 3차전보다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좋은 결과 한번 바로 만들어서 5차전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크라멘토랑 댈러스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7시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이거 베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크라멘토랑 댈러스 경기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결장자를 못 봐요. 근데 갈매기 나오면은 댈러스 압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세크라멘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야투 팀이 야투에 기복이 있다? 그러면 이 팀은 사실 못 이기는 팀이라고 봐야 됩니다. 댈러스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갈매기가 부상 복귀하고 이번 시즌 쿠퍼 플래그가 이제 합류를 했고 그 다음에 외곽 구간에서 nem바드가 경쟁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얘네들의 지금 강점은 뭐가 됐든 간에 득점 볼륨이 좋다라는 거죠. 또 댈러스가 은근히 그 높이가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닌데 항상 댈러스는 수비 범위에 대한 어떤 이제 강점을 늘 띄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리바운드 관리도 굉장히 잘 된다. 세크라멘토가 최근에 졌던 대부분의 경기들 뭐 뒤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클리블랜드랑 동일하게 리바운드 관리 때문에 늘상 무너졌던 경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리바운드 경기에서도 역시나 댈러스가 충분히 앞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아마 오늘 이 경기는 댈러스의 대부분의 득점들이 여기서 나오긴 하거든요. 3번과 5번 그러니까 포스트 라인에서 나오는데 오늘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1번과 2번
2번 웨스트브룩과 더마드로잔을 제외하고는 지금 3, 4, 5번이 사실상 전멸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세크라멘토가 외곽이 3점 성공률이 최근 2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외곽 공격력도 조금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 물론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전에서는 127득점이라는 좋은 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세크라멘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곽이라고 또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댈러스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차피 언더 오바야 댈러스도 그렇고 세크라멘토도 그렇고 달리는 팀이다 보니까 232점대 기준점에도 불구하고 오바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세크라멘토가 댈러스를 잡으려면 세크라멘토가 더 잘한다는 느낌보다도 댈러스가 부진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직전 경기 골스 원정 경기에서 댈러스가 부진했고 제가 그때 다들 댈러스 프랜승 보실 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일반승만 보라 그랬던 이유가 골스의 외곽을 보고 제가 댈러스 골스 일반승 쪽 보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크라멘토가 직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처럼 외곽이 빵빵 터져준다면 그래도 댈러스를 오바 흐름 속에서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거 오바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댈러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댈러스 승이 구미는 당기진 않았어요. 댈러스가 최근에 그래도 좋은 경기를 하고 있지만 직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전에서 보여줬던 경쟁력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또 약팀이라는 게 확실히 눈에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홈 분위기에 좀 못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 물론 뭐 세크라멘토가 홈 이제 막 열기가 엄청 뜨겁고 이런 팀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자, 그 다음은 올랜도랑 덴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띄웠다. 자, 그 다음은 올랜도랑 덴버 경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올랜도입니다. 올랜도는 진짜 큰일 난 게 외곽의 기복이 너무 심하고요. 이번 시즌 반캐로가 너무 못합니다, 진짜. 오늘 형들 상대하게 될 덴버가 제가 늘상 덴버 프리뷰 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다시피 요 팀은 이번 시즌 최근에 하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4번입니다. 4번. 그러니까 리바운드의 약점이 분명히 뚜렷하고 이렇게 또 수비가 안 되는 팀이기 때문에 4번 구간에서의 경쟁력은 굉장히 중요한 팀이 덴버인데 하필이면 지금 올랜도 3번에 프렌치 바그너 빠지고 나서부터 3가드 형태로 전환하면서 수비는 수비대로 안 됩니다. 오늘 경기 아마 샬럿 경기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 샬럿 역배 잡아드렸잖아요, 형들한테. 그러면서 샬럿한테도 무려 120 실점을 했는데 와, 수비가 안 돼요. 3가드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포스트 라인이 헐거울 수밖에 없고 프렌치 바그너 빠지고 나서부터는 3번 구간에 어쨌든 간에 올랜도가 꾸준하게 수비 실점값이 한 120 실점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뭐 데스먼드 베인이나 또는 앤서니 블랙이 기복이 최근에 너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지금 반캐로가 여러분들 어제도 야투율이 30%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 정도면은 진짜 뭔가 좀 소포모 징크스가 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 그만큼 지금 반캐로는 아예 경쟁력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프렌치 바그너가 내일 이제 복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좀 있기는 한데 복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출전 시간 제한이 좀 있을 것 같고 또는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도 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4번 포지션에서의 유일한 덴버의 약점인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덴버는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단 1패밖에 없는 팀이기도 하고 최근 또 덴버는 1번과 5번 경쟁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직전 경기 미네소타 연장 승부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 그야말로 요키치의 농구 교실. 와, 요키치 여러분들 나는 이런 점수는 이건 너무 기괴하지 않나요? 56득점에다가 15 어시스트에다가 16 리바운드. 진짜 기괴한 수치라고 봅니다. 이게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그러니까 오타니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득점 스코어러가 센터가 고득점 스코어러인데 이게 어시스트까지 잘해버리니까 더블을 밥 먹듯이 하는데 또 높이도 좋은 센터다 보니까 리바운드까지 딸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덴버는 요키치가 본체고 외곽의 머레이가 뒷전 경기 35득점을 터뜨리면서 합작 90득점을 했다. 140득점을 했는데 1번, 5번에서 90득점을 해버리면은 이런 팀들은 못 이기죠. 이거는 올랜도가 반캐로 복귀하고 홈 경기에서 외곽 미친 듯이 터지지 않는 이상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덴버 승, 그 다음에 덴버 마헨스, 그 다음에 오버까지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드 형님도 오늘 사전 참여 너무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연장해 드리도록 할게요. 형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뉴올리언즈랑 피닉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버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올랜도 백투백인데 핸디가 너무 작아요. 누구 안 나오는 그게 아니라 프렌치 바그너의 그 복귀 소식이 좀 있을 겁니다. 오늘 프렌치 바그너가 일단은 그 훈련은 소화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프렌치 바그너의 복귀하는 그 부분을 좀 보는 것 같긴 한데 저는 프렌치 바그너 오늘 나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 3번 구간이 올랜도가 최근에 약점이기는 한데 그래도 덴버가 1번, 5번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3번이 아무리 좋아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승은 하겠다라는 생각. 자, 그 다음은 뉴올리언즈랑 피닉스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리턴 매치잖아요. 오늘 경기하고 오늘 제가 이거 좋게 봐드린 경기 우리 1시드 경기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조합의 가장 위의 경기 오늘 사실상 제가 멤피스랑 보스턴급으로 좋게 봤던 경기가 피닉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피닉스 일반승은 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놓고 봤던 이유가 어제도 프리발 때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뉴올리언즈의 교통정리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형들아 3.5 기준점에서 5.5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행까지 봐드렸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못 보는 거를 분명히 오즈들은 봤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배당 조정이 들어간 게 아니었나 라고 판단했고 제가 피닉스 아침에 마행까지 이거는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죠. 뭐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벤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뉴올리언즈 입장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 주전 구간에 높은 에너지 레벨로 인해서 게임을 잘 끌고 가고 있다는 건데 이제 문제는 선수 기용 방식이죠. 이게 뭐가 됐든 간에 자이언을 지금 벤치에 내려놓고 있고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좀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피닉스는 이미 선발 라인업이 고정이잖아요. 이제는 방법을 찾았잖아. 데빈 부커를 계속 1번에 쓰다가 2번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서 하드 스코링 라인을 2번에 맡겼고 3, 4, 5번 라인에 어차피 뭐 포스트 디펜스 벨트가 너무 좋다 보니까 피닉스 입장에서는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이 여러분들 1번부터 3번까지가 외곽팀이고 4번, 5번이 수비팀이잖아. 오늘 다들 마인슨 가신 분들 경기 보셨을 거 아니야. 은근히 3점이 터지면 안정감 있는 팀이 돼버리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팀의 포스트 라인이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안정감 있는 게임을 합니다. 특히나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4쿼터를 또 잘하는 팀이기도 하고 워낙에 데빈 부커의 클러치 히터 능력도 좋기도 하고 뭐 사실 데빈 부커가 어제도 30득점을 했잖아요. 보통은 데빈 부커가 30득점 하면은 피닉스는 엔간하면 이깁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마크 윌리엄즈 너무 잘 데려왔죠. 마크 윌리엄즈는 제가 5손가락 안에 꼽아드리는 수비형 센터입니다. NBA에서도 그게 데릭 킹 같은 이런 루키에게는 다소 조금 버거운 상대가 마크 윌리엄즈기도 했고 그러니까 뉴올리언즈는 물론 경쟁력이 있는 팀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에너지 레벨이 높았고 뭐 탱킹 팀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기 잘했고 근데 지금으로서는 좀 이제 이런 경험치가 떨어지는 라인업으로서는 피닉스처럼 이렇게 완전 구색을 갖춰놔 있는 팀을 상대로는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고 물론 오늘도 비빌 겁니다. 어제 경기처럼 비비기는 할 건데 문제는 또 4쿼터일 거라고 봐요. 벤치의 문제, 감독의 선수 기용 방식의 문제 그러니까 자이언을 언제까지 벤치에 놓고 쓸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 이미 오늘 경기 우리가 우리 눈으로 다 확인을 했는데 우린 주력으로 가져갔죠 이거를. 그래서 확인을 다 했는데 오늘 굳이 또 뉴올리언즈 역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눠먹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나눠먹기는 세 가지 제가 조건을 반드시 동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배팀이 첫날에 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제 뉴올리언즈 역배가 터지면서 피닉스랑 뉴올리언즈가 바로 백투백 경기인데 홈과 원정을 바꿔야 돼. 그래서 홈 피닉스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은 피닉스 승이 나온다. 그게 나눠먹기의 기준이고 오늘은 저는 어제 경기 복사 붙여넣을 것 같아요. 이미 피닉스는 어제 방법을 알았어. 그리고 우리는 그 경기를 봤습니다. 이건 피닉스 승 보겠습니다. 피닉스 승에다가 뭐 핸디캡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제 크다라는 입장이고 언더바 다시 한번 오바 보겠습니다. 이거 야 어제 언더 났는데 오늘 오바 또 봐도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115대 0대 108점 나왔잖아요. 얘들 어제 야투율이 개쓰레기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223점이 나왔어. 만약에 어제보다 오늘 야투 값이 조금만 더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240점 정도인데 오바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둘 다 형들 어제 야투 값이 안 좋았어요. 근데도 220점을 넘겼습니다. 둘 다. 자, 그 다음에 애틀랜타랑 뉴욕 닉스 경기입니다. 이거 좀 애매한데 형들아. 이게 최근에 제가 형들 가져가는 그 승부로 가져가는 구간 중에서 잠깐만 승부로 가져가는 구간 중에서 왜 보스턴, 필라, 오늘은 멤피스
이런 경기 있잖아요. 그 공통점을 보시면은 제가 3경기 다 마행승을 가져갔고, 그리고 2경기는 터졌는데 1경기는 어제 푸근하게 가져왔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3점이 좀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스턴 앞쪽에 제가 1차전과 2차전에 드렸던 보스턴 필라델피아도 솔직히 외곽이 좀 터졌으면은 푸근하게 마행을 했을 경기라고 보거든요. 그게 오늘 닉스 경기야. 그리고 오늘 멤피스도 3점 빵빵 터져주면서 마행까지 했잖아요. 닉스는 오늘 3점만 터져주면은 마행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경기인데, 이게 초반부터 애틀랜타가 3점 막 꽂으면서 최근에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같은 느낌으로 갔다가, 또 홈 경기기도 하잖아요. 애틀랜타가 홈에서 초반에 3점 막 꽂으면서 달려버리면은 닉스 입장에선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어차피 닉스는 최근에 경기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외곽의 의존도가 좀 높아요. 브런슨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고, 타운스가 생각보다 이번 시즌 효율이 그렇게 100점 만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외곽에 대한 의존도가 좀 분명히 있어 보이는 상황. 은근히 여러분들 뉴욕 닉스가 최근에 딱 3경기만 놓고 봤을 때 3점 성공률 거의 50%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만큼 외곽에서의 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나 닉슨 지금 벤치가 좋아도 너무 좋잖아요. 뭐 조던 클락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최근에는 콜렉 너무 잘해줍니다. 콜렉이 또 직전 경기 거의 뭐 16득점, 그 직전 경기는 20득점이나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뉴욕 닉스는 더블 라인업이야. 그런데다가 외곽의 최근 의존도가 좀 높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적은 득점은 안 나올 겁니다. 오바 쪽 보시면서요, 애틀랜타도 어차피 오늘 경기 보시면은 마이애미전에서 야투 안 터지면은 지는 팀이다, 이미 우리가 확인을 했죠. 최근에 마이애미 같이 그렇게 득점 볼륨 안 나오는 팀을 상대로도 126실점을 하면서 졌다? 이거는 오늘 닉스에게도 크게 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둘 중에 하나야. 애틀랜타가 외곽 터지면서 초반부터 승기를 잡아주면은 어쨌든 애틀랜타가 역배까지 바라볼 수 있고요. 다만 이거는 애틀랜타 역배 보실 분들은 오바를 보는 게 맞습니다. 최근 애틀랜타의 5경기 평균 실점은 무려 130실점에 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이 경기는 닉스 승, 마인 승,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스가 외곽만 좀 터져주면은 마인까지는 쌉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마이애미랑 인디애나 경기입니다. 좀 어려운 경기죠, 이 경기는. 자, 양쪽 다 완전 상반된 분위기로 경기를 하고 왔습니다. 마이애미는 최근에 경기 이력이 너무 좋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란 수비 안 되는 팀을 상대로 다득점 속에서 경기를 잘 가지고 왔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초반, 와, 이거 형들, 우리 오늘 강승부 보스턴 인디애나 가가지고 보스턴 갔잖아요. 와, 이거 초반에 아마 경기 보신 분들은 야, 이거 또 이러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디애나가 초반에 19대9 이제 런을 달렸는데, 외곽이 얘들 너무 웃기지 않나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이 감독 잘못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쿼터 때 너무 잘해요. 1쿼터 때 이제 3점이 던지면 다 들어가는데, 문제가 2쿼터부터 진짜 귀신같이 안 들어갑니다. 또 3쿼터부터는 진짜 야투가 말도 안 될 정도로 빠져 30%대 가까이 나오는데,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감독의 선수 기용 방식의 문제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기를 끌고 가는 경기 운영 방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직전 보스턴에게 122대 140 실점으로 또 패배하게 되면서 시약함이 또 어제 안 좋았어. 야투율 30%대밖에 보여주지도 못했고, 은근히 홈 경기에 외곽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램바드, 탐슨, 메서린 요 위주로 자꾸 폭탄 던지기를 많이 하는 그런 느낌들도 많습니다.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땡큐인 게, 어차피 인디애나는 페이스 끌어올려주면 같이 달려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마이애미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이미 어제 마이애미는 애틀랜타 원정 가가지고 감을 좀 잡고 온 상황이긴 하죠. 뭐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마이애미가 질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마이애미 승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바까지 봅니다. 양쪽 다 오늘 아마 수비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둘 다 쌍 백투백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수비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러면서도 달리는 게임이 나올 거다. 다만 한 가지, 마이애미 오늘 일반승 배당이 1.1배당, 너무 똥배당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핸디캡 쪽으로 다들 접근을 하시려고 하실 텐데, 문제는 마이애미가 원정 백투백이에요. 근데 형들 마이애미는 이번 시즌 초중반에 이미 형들이 보셨겠지만, 이 일정상 문제가 생길 때, 그러니까 체력에 문제가 좀 생길 때 마이애미는 야투가 좀 떨어지는 팀이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이애미가 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핸디캡 8점, 그러니까 원정 백투백 팀에게 8.5 핸디캡, 특히나 마이애미가 어제 한 경기 잘했다고 해가지고 8.5점을 주는 거는
다소 조금은 좀 과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인디 프렌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은행 경기도 보셨죠? 우리은행 경기도 제가 그거 과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핸디캡이 과한 경기들이 좀 있어요. 오늘 이 경기도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은 시카고 불스랑 미러키 경기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명불허전 미러키입니다. 어제는 제가 형들 이거 거의 분석이 작두 타는 분석 한번 해드렸는데, 미러키가 제가 110득점도 절대 못 나올 거다. 어차피 포스트에서 밀리고 외곽에서 3점이 안 들어가면 미러키는 110득점을 넣을 수도 없는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멤피스 홈 경기에서 그야말로 처참하게 3쿼터와 4쿼터 때 외곽이 아예 안 들어갔어요. 던지면 다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패배를 했는데, 미러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일 거예요. 이게 케빈 포터 주니어도 지금 뭐 릴라드나 주루 할러데이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출전 시간을 좀 보장받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케빈 포터 주니어는 B-급 선수, 그러니까 C급 선수라고 보는 게 맞고요. 라이언 롤린스는 초반에 좀 잘해서 그렇지, 사실 라이언 롤린스는 NBA 주전급 자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시즌 초반에 너무 잘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러키는 지금 현실적으로 외곽의 경쟁력이 아예 없는 팀이긴 합니다. 그게 미러키의 가장 큰 고민일 거고, 그러니까 득점 볼륨이 안 나온다는 게 미러키의 가장 큰 고민일 거고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쿤보가 빠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 시즌 이미 개막할 때부터도 말씀드렸잖아요. 미러키 뭐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거 쿤보 혼자서 게임 풀어나가기 어려울 거라 그랬는데, 일단 쿤보 혼자서 게임을 풀어나가긴 했습니다. 혼자 막 40득점씩 하면서 풀어나가긴 했는데, 문제는 쿤보 빠지니까 아예 그냥 아무런 팀도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포르티스는 4번에 있으면 안 되는 선수고, 뭐 카일 쿠즈마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너무 못해주고 있기도 하고, 지금 외곽에서도 아예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시카고 불스처럼 이렇게 홈 경기에서 냅다 달리는 팀에게 득점 볼륨 자체가 떨어질 거야. 시카고 불스는 오늘 120득점만 해도 이깁니다. 이거는 뭐 시카고 불스가 최근에 수비가 안 좋다? 걱정할 게 없어요. 어차피 미러키 노들도 110득점대 어느 그 구간에서 놀 거란 말이지. 그러면 불스 입장에선 본인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탁공. 그냥 점수 120득점 놓고 이겨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가도 마행까지 쌉 가능입니다. 그러나 자, 오늘 아마 시카고 불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카고 불스가 홈 경기에서 정배를 받고 일단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게 공식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시카고 불스가 우리가 원정 경기 역배 받았을 땐 제가 항상 뭐라 그럽니까? 미친 척하고 배팅 한번 해라. 이게 제 방송 최근 NBA 4년 동안 보신 분들에게 아마 큰 수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져가서 손해보신 분들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반대로 시카고 불스가 홈에서 정배를 받았을 때, 특히나 정배가 이게 똥배일 때 1.2에서 1.3 요 구간 받았을 때는 항상 시카고 불스가 사고를 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득점 볼륨이 아예 안 나와요. 이유는 모릅니다만 득점 볼륨이 안 나오면서 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최근에 제가 형들 이거를 한번 잡아드린 경기가 있어. 저번 달이었나? 이번 달 초였나요? 브루클린과의 경기였는데, 브루클린이 그때 원정 경기에서 득점 볼륨 100득점도 안 나오고 막 110득점 안 나왔던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브루클린이 시카고 불스가 100득점도 못했나? 100득점 초반이었나? 넣으면서 브루클린이 그때 역배쳤어. 제가 그때 그거 브루클린 프랜승 보라 그랬거든요, 형들한테. 그런 경기랑 똑같다고 봐요, 이 경기는.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미러키가 말도 안 되는 이건 경쟁력입니다. 불스가 그냥 마행까지 쌉 가능한 그런 경기라고 보는데, 마행 오버까지 해야 되는 경기라고 보는데, 저는 이거는 미러키 프랜승 볼게요.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어쨌든 NBA를 꾸준히 오래 봐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목격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러키 프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배도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쫄려서 시카고 승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 봐도 괜찮아요. 언더. 어차피 미러키도 득점 볼륨 떨어지고, 불스도 홈에서 똥배 받았을 때 득점 볼륨 떨어지니까. 그래서 언더 봐도 된다. 미러키 프레임 먼저 볼게요. 언더, 마지막으로 불스 일반승. 자, 그 다음에는 휴스턴과 클리블랜드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일단은 센군이 몸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센군이 몸이 안 좋기 때문에 내일 아마 센군이 못 나올 가능성이 일단 제가 보기로는 좀 큽니다. 큰 확률로 못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자, 일단은 휴스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2번에 케빈 듀란트를 위로 올렸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을 거예요.
휴스턴이 최근에 좋은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미들레인지 오펜스, 두 번째가 리바운드 경쟁력 두 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에서는 휴스턴이 나름 그래도 외곽이 잘 터져요. 그래서 홈 경기에서 마헨을 가장 잘하는 세 팀 있죠. 휴스턴과 뉴욕 닉스와 오클라호마. 우리가 세 팀을 되게 잡는데, 그 이유가 이제 휴스턴 홈 경기에서 오펜시브 레이팅이 거의 뭐 역대급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리바운드 관리가 잘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미 라인업에서도 이미 나와요. 케빈 듀란트를 2번으로 올렸습니다. 3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클리블랜드의 외곽에 대응을 좀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클리블랜드 여러분들 외곽이 미쳤거든요. 꾸준하게 지금 뭐 120득점 이상씩 나와주고 있는데, 직전 경기 뉴욕 닉스 원정 경기에서도 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124점대를 넣어주는 고득점을 역시나 만들어냈고, 일단은 뭐 직전 경기 모블리 복귀 전에도 25분 동안 뛰면서 14득점을 했습니다. 오늘도 모블리가 여러분들 아마 벤치에서 출발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몸 상태 때문에. 다만 어쨌든 클리블랜드 오늘 큰 누락자 없이 풀 라인업으로 경기를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갈란드랑 도노반 미첼이 지금 폼이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다득점 경기들도 꽤나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여러분들 클리블랜드가 리바운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휴스턴 입장에서는 5번 포지션에 아담스 박아놓고 계속해서 리바운드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주려고 할 건데, 클리블랜드는 지금 굳이 이 포스트 구간에서의 문제가 생길 만한 팀은 아닙니다. 외곽에서 3점으로 초반에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라 놓고 보고요. 자, 휴스턴이 제가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로 잡아드린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외곽입니다. 얘들이 여러분들 뭐 오펜시브 레이팅이 현재 지금 역대급 수치를 달려주고 있다. 홈 경기에서 막 3등하고 있다. 포스트 구간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곽이 아예 안 됩니다. 얘들은. 그래서 케빈 듀란트를 2번으로 올린 거야. 여기에다가 생군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진짜 외곽에서 3점 만질 자원이 없어요.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도 물론 많은 득점을 하겠지만 홈 경기이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또한 많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어쨌든 외곽에서의 힘, 그리고 이제 포텐셜이 폭발하고 있는 클리블랜드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어중간한 프랜승은 없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 휴스턴은 어차피 홈 경기에서 마헨승을 가장 잘하는 팀이야. 이거는요, 어차피 클리블랜드가 프랜승을 한다는 건 역배입니다. 아니면 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클리블랜드가 받은 뭐 배당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는 달리기 싸움이잖아요. 달리기 싸움인데, 이제 스몰 라인업이 유리하냐 또는 이제 빅맨 라인업이 유리하냐라는 걸 좀 놓고 봤을 때 저는 스몰 라인업 한번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애킨슨 감독의 오늘 그 공격 농구 좀 빛나지 않을까. 둘 다 어차피 스페이싱을 쓰는 팀이니까. 그래서 클블승 역배, 그 다음에 오바, 이렇게 모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샌안토니오랑 유타 경기 보도록 할게요. 야, 요거 여러분들 샌안토니오가 또 홈 경기에서 지금 큰 핸디캡을 받았는데, 최근에 워싱턴과의 경기에서는 제가 이거 샌안토니오 그냥 마헨승 보라 그랬거든요. 워싱턴이 워낙에 원정 경기에서 야투 기복이 심한 팀이었다 보니까. 근데 유타라고 한다면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오늘 형들 유타 경기 보셨나요? 와, 키온테 조지 너무 잘하더라. 이거 형들아, 조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 3년 차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클러치에서 경기를 해버리면은, 야, 이거 키온테 조지도 앞으로 좀 기대되고, 유타는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왜냐면 유타가 원래 형들 그 쿠퍼 플래그 잡으려고 했던 팀이었잖아요. 유타는 이번 시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쉽지만 미리 탱킹을 좀 해서, 이번에 그 드래프트가 황금 드래프트거든요. 내년 드래프트가. 그러니까 드래프트 픽 좀 잘 땡겨가지고 조금만 이제 형성을 좀 잘 해놓으면은, 야, 이거는 유타 좀 미래 유망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마카넨도 지금 야투 값이 너무 좋고, 너키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효율성이 너무 좋잖아요. 얼리 오펜스 팀이니까 리바운드 관리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도 하고, 뭐 미카엘 룩부터 시작해서 와, 키온전이 너무 잘하더라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득점력에 있어서 그렇게 밀리는 팀은 절대 아니고,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도 아마 홈 경기에서 야투 값으로 게임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야투 대 야투로 갈 거면 오바가 맞지 않나, 마인 보실 분들은 오바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유타가 홈 경기보다 원정 경기를 좀 많이 못합니다. 홈 경기에서는 이제 홈 득점이 1위인 팀인데 이제 원정 경기에서 유타가 좀 생기는 문제점이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유타의 치명적인 약점인 수비와 턴오버가 여실히 좀 드러나는 경기가 오늘 이 경기가 될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언더오바 기준점이 247.5점대, 좀 터무니없긴 합니다만 오늘 아마 경기하는 거 보신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오바가 나올 경기는 오바가 나옵니다. 오늘도 거의 제가 250점 넘길 거라 그랬는데 260 나왔죠. 오바 쪽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샌안토니오가 지는 경기는 안 보여요. 어차피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휴식 기간을 취했고, 유타는 백투백 경기고 또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1.01 배당이긴 한데 뭐 이거는 샌안토니오가 질만한 경기는 아니고요. 다만 이게 핸디캡 16.5점 대면은 전 잘 모르겠어요. 자, 샌안토니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루 전 경기였죠. 그러니까 26일 경기였는데 이때 당시에 형들 역배를 받았던 팀이었어요. 물론 상대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샌안토니오는 최근에 역배를 꾸준하게 받아왔던 팀이야. 최근에 레이커스 상대로도 역배를 한번 받았고 올랜도를 상대로도 역배를 받았던 팀입니다. 근데 이런 팀이 1.01 배당을 받고 핸디캡을 16.5점을 직전 경기 때 동부 1위 팀을 잡아낸 팀을 상대로 16.5점을 받는다?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타 프랜스 오바. 자, 샌안승 유타 프랜승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유타는 다른 것보다도 동부 1위 팀, 지금 오클라호마한테 가려져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리그 전체 동서부 2위 팀을 잡고 왔거든요. 홈 경기에서. 아마 팀의 분위기도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오늘 총 8경기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미네소타 경기는 아시겠지만 4대가 안 맞아서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는 뭐 미네가 충분히 이겨야 될 경기긴 한데 잘 모르겠네요.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어제 우리가 또 푸근하게 강승부를 또 가져와 드렸던 만큼 오늘도 강승부 4차전 좋은 결과 만들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버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또 강승부 참여하시면서 또는 이렇게 데이터 참여하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편안하게 24시간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티비 여러분들께서도 빠르게 추천수 눌러주시고 또 전체표 보실 분들은 전체표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